지하철 2호선을 건설할지 말지 광주시가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찾겠다는 거지만 어떻게 결론 나도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예정인 김희중 광주대교구장은 남북 화해를 위한 역할을 교황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사제와 신도 만여 명도 시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의 전시가 유보된 이후 파장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계가 광주시의 사과와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송원구 문제는 풀렸지만 이번에는 충덕구가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 5호를 둘러싼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외국 작가들까지도 광주 정신이 훼손됐다며 작품 철거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홍성담 화백의 작품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시되지 못한 지 닷새째. 큐레이터 자진 사퇴와 일부 작가들의 작품 자진 철거에 이어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광주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민회총은 성명을 내고 시와 재단은 작품 검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태를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문화도시협의회도 작품의 전시 유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화적인 행위라며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인 광주시 문화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나라 안팎의 작가들까지 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 지역 작가들은 광주 정신이라는 기획 취지가 퇴색된 만큼 작품 전시 유보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전시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국제적 망신까지 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엔날레 재단은 다음 달 중순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홍성담 화백의 작품 전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이나 전시 유보 결정 과정,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존중돼야 하는지, 또 그 책임은 무엇인가를 토론하면서 논의와 행사의 졸속적인 추진을 피하려고 4주간의 준비 기간을 설정했다고 덧붙였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할지 여부가 민선 6기 들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백지화해서 천문학적 예산을 아낄 것인지 아니면 도시발전과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광주시가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논의하고 검토한 끝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신도심을 지날 수 있도록 몇 차례 노선을 바꾸고 총 연장도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무려 1조 9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사업 승인도 끝나서 올 들어 국비 배정이 시작되면서 광주의 두 번째 도시철도가 본 궤도에 오르는 듯 했습니다. 2015년도 국비 140억 원이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윤장현 시장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1호선 건설 당시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하다 보니 수송 분담률이 3%에 못 미치고 해마다 적자가 쌓이고 있어서 시민 여론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해서 건설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우리 광주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밀히 좀 살펴보자. 재검토를 통해 2호선을 백지화할 경우 총 7천억 원의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투입된 설계비 75억 원과 대규모 국비 지원을 놓치게 되고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 복지를 포기한다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이 과연 필요한지, 다른 대안은 있는 건지 올해 하반기까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때 광주에서도 많은 신자와 사제들이 서울로 올라가 교황을 맞이합니다.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은 교황에게 남북 화해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30년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의전 담당 신부였던 김희중 대주교. 이제는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이합니다. 지난해 로마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김희중 대주교는 교황의 소탈하고 검소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교황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접시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골라 잡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검소하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문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최근 군인들의 잇따르는 일탈 행위 등은 한국 사회가 경제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라며 교황의 이 방문이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이것을 많이 강조하시지 않겠는가. 김희중 대주교는 특히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 화해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 공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황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광주에서도 약 만여 명의 시민들이 오는 15일과 16일 상경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시복식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맨 처음 도착한 목포 해경 1, 2, 3정의 정장이 선체 진입 명령을 받고도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깜빡 잊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정장은 해경 상황실로부터 선체 진입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 질문에 당황해서 깜빡 잊어서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때 헬기로 승객 구조에 나선 해경 항공구조사들은 법정 증언에서 선내에 왜 진입하지 않았냐는 검찰 질문에 선내에 몇 명의 승객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말해 구조 군안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120일째인 오늘 격실 붕괴로 인해 수중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승객이 머물 것으로 추정되는 다인실과 샤워실 등 128개 격실 가운데 20여 곳에서 붕괴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 잠수사가 어렵게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 문제를 놓고 시교육청과 대립했던 송원구가 결국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송원고 문제는 풀렸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자립형 사립고인 숭덕고가 문제입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압박에 송원고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송원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30%였던 지원 자격을 없애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요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자사고인 숭덕고가 문제입니다. 숭덕고는 시교육청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에 면접까지 추가하겠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그대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을 갖도록 해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선발권을 주라는 것이죠. 시교육청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그것도 골라서 뽑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적입니다, 무조건. 그렇죠. 이제 물론 뭐 약간의 융통성이 있지만 양쪽 다 성적을 주 중심으로 놓고 해버리는 겁니다. 교육청은 숭덕고의 신입생 모집 요강은 승인해 줄 수 없다며 작년과 같은 내용의 전형안을 교육감 직권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 공고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직권으로 공고하더라도 숭덕고로선 작년보다 나빠지는 건 아니어서 오히려 곤혹스러운 쪽은 교육청입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송원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재학생들의 집단 전학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신문사 대표 58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6년 신문사 모기업의 부도로 대표 정모 씨가 구속되자 2007년 정씨 소유 골프장 사업금 20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언론사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새누리당이 내일 순천과 광양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내일 광양경제청에서 회의를 열고 광양제철과 현대제철, 여수산단협의회 회장 등 기업 대표들과 여수, 순천, 광양시장들을 만나 건의사항과 현안 과제를 청취합니다. 최고위원회는 오후에는 순천으로 자리를 옮겨 순천만 정원과 순천대를 방문해 국가공원 지정과 의대 유치 등 730 재보선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새정치연합 이계호 의원이 초선으로는 이례적으로 원내 부대표에 임명됐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당초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희망했지만 빈자리가 없어서 상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달 부결된 조직 개편안을 수정한 다음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안전정책관을 안전행정국 산하에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조직 개편안을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교조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혁명 전국 대장정단이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교육 실현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